북한이 제7차 당 대회를 통해서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선포했습니다. 핵 보유국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세계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북한이 비핵화라는 단어를 써서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정영태 YTN 개건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그저께 네네. 시작이 됐죠. 6, 예. 7, 8 이렇게 그렇죠. 3일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간략하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지금 행사가 진행이 됐고 어떤 네. 발언들이 나왔는지 좀 간략하게 우선 정리 좀 해주시죠. 6일 날 경우는 이제 시작하는 날이니까 예. 일단 김정은 자체가 직접적으로 개막사를 네. 개괄적으로 했고 예. 그게 이어서 바로 이제 소위 총화 보고라고 해서 네. 당 중앙위원회 소위 총비서, 제일 비서지만 총비서로서 네. 이 사업 보고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네. 하루가 아니라 이틀에 걸쳐서 예. 했는 걸로 일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예. 이제 6일 날하고 7일 날. 예. 그 다음에 이제 7일 날에 이어서 8일 날까지 지금 오고 있는 것은 네. 당 총비서가 소위 김정은이가 총화 보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대표자들이 다양하게 이제 대표자 중에 또 대표자를 뽑아서 네. 여기에 대한 이제 토론을 이제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자기들이 이제 김정은 제일 비서 자체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했는 데 대해서 자기들은 김정은 비서의 인도 지휘하에 성공적으로 사업들을 사실 성취했다, 끝냈다 하는 것을 하면서 이제 김정은의 어떤 칭송이라든가 네. 이런 우상화의 예. 일환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말일날 8일날 네. 사실은 우리가 예상을 그래도 좀 한 것 중에 하나가 김정은은 좀 뭔가 김정일 아버지 때와는 달리 뭔가 자기 어떤 이런 행사라든가 당 행사 이 자체를 현지 그야말로 직접 방송으로 예. 할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제기를 했었는데 네. 그러나 이제 우리 예상을 빗나가도록 한 것이 바로 뭐냐 역시 녹화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화 방송도 7일날 8일날 그것을 이제 네.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아주 부분적으로만 네. 소개를 하고 오늘 8일날 비로소 이제 대부분의 네. 김정은의 총화하는 것을 녹화 방송 지금 보여줬다 이래 볼 수가 있죠. 현지 방송이란 말씀은 생방송, 생방송이죠. 생방송이 그렇죠. 아니고 생방송. 진짜 녹화 예, 방송으로 그렇죠. 들어오고 다 이제 있다는 녹화 거죠. 방송을 했는데 예. 자, 오늘 전에 들어온 김정은의 발언을 보면 물론 어제 한 발언이죠. 네, 그렇죠. 핵 보유국 네. 지위 그리고 예. 비핵화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좀 헷갈린단 말입니다. 네. 핵 보유국 지위를 지금 국제사회가 줬습니까? 네네. 핵 보유국 지위는 스스로가 자리매김했죠. 예.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자기들이 핵실험을 4차까지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고 하는 것은 일단 알려진 팩트로 지금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들이 핵 보유를 했다고 해서 네. 국제적으로 이것이 너희들은 핵 보유 국가다고 하는 인정해주는 그런 절차가 사실상 남아 있고 또 필요하지만 예. 그러나 이제 핵 국가로서 이게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화시키기는 사실 어렵게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는 용인을 해주질 않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자기 스스로가 북한 스스로가 자기들이 핵 보유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이 핵 보유 국가라는 것을 좀 과시하고 네. 뭔가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 뭔가 핵 보유 국가로서 핵 보유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행동 패턴들을 나열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게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나타난 것이 다른 어떤 강대국들이 말하는 거예요. 소위 이제 오바마가 세계 핵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핵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예. 하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벤치마킹하는 처럼 네. 김정은 자체가 자기는 세계 비핵화에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실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비핵화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헷갈려요, 그 단어가. 그렇죠. 바로 이제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북한에 있어서 핵 보유 국가가 될 수 없고 또 돼서도 안 된다는 것이 일반 국제적으로 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방 중국도 그렇게 얘기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바로 이제 우리가 불법적으로 쟁취한 그 자체를 자기들은 이것을 정당화하고 정상화해서 예. 자기들이 이제 핵 보유 국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소위 이제 오바마가 핵 없는 세상 만들겠다고 하는 것처럼 네. 자기들도 이런 핵 국가들이 하는 여러 가지 핵 군축이라든가 예. 이런 데 동참하겠다.
이런 뜻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또 달성하고 싶은 것은 예. 북한이 비핵 국가이고 예. 또 비핵 국가로서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핵 국가로서 핵을 가진 이런 일체의 행위 자체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폐기해야 된다. 이게 바로 비핵화의 진정한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핵 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핵 포기.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핵 포기를 하겠다는 그 단어하고 핵 국가로서 비핵화를 해 나가겠다는 그거하고는 예. 예를 들어 수준 차이가 너무 난다. 네. 이래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 김정은 자체가 예. 뭐 최초로 예. 비핵화라는 그 단어를 썼다, 말했다 이렇게 해서 예. 뭔가 북한이 스스로가 자기들이 핵 폐기 혹은 이 포기하는 것으로 뭔가 이 대화를 네. 이끌어내려고 한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 자체는 너무 지나친 장밋빛 혹은 우리를 어떤 의미에서 그 일반 국민들을 좀 호도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분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일반 저도 조금 아침에 그렇죠. 헷갈렸는데 북한이 비핵화라고 한 게 핵 포기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아닌 그게 겁니다. 이제 본래 예. 비핵화라는 건 북한은요 참 교묘하게 쓴 게 있습니다. 네. 첫째 김일성의 유언이라고 해서 네. 비핵화가 유언이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자, 참 유언이지요. 예. 유언으로 했기 때문에 그 비핵화 자체는 뭐냐? 바로 이 세계 비핵화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예. 다른 나라가 핵이 없다면 우리도 핵을 가질 이유가 없고 핵을 포기한다. 네. 이런 아주 추상적인 궁극적인 어떤 그런 그 목표랄까, 궁극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얘기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또 굉장히 또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어놓은 것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항상 썼습니다. 예.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북한 자체의 핵을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그런 그 자체를 그 폐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그 대상인데 예. 북한은 오히려 한반도에는 그 주한 미군이라든가 네. 미국이 핵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고 또 핵을 한반도에 배치해 놓고 있다. 이런 것을 동시에 해결하자 하는 게 한반도 비핵화예요. 그래서 일반 또 분석가들이 이걸 가지고 북한은 핵을 포기한다든가 폐기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이것을 또 설명하는 경우가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세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이제 북한에 대해서 핵과 관련된 진정성 있는 예. 뭔가 태도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런 어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예. 스스로가 이제는 우리가 북한이 비정상적으로 가졌던 개발을 했던 핵을 포기하거나 예. 폐기하는 그런 형태의 뭐 첫 단추를 꿰는 형태의 뭐 협상을 제기한다든가 이것이 바로 진정성 있는 그 발언이고 예. 저 행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예, 일단 그 발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네네. 핵 보유국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네. 자주권이 공격받지 않는 한 선제 네.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자주권을 존중하는 나라들과의 관계는 정상화하겠다 하면서 네. 자주권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왜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실은 거죠? 이제 이 북한이 항상 자기들의 네. 그 특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태의 뭔가 적을 항상 창출해 놓고 있는 거죠.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제국주의라고 그렇죠. 해서 지속적으로 그래서 미제국주의가 북한의 어떤 그 자주권을 지금 훼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이 자주권이라고 하는 거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사용한 것이 지속적으로 써온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자기들의 외교적 표현을 할 때 자기들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그런 나라와는 어떤 나라와도 외교 관계를 맺겠다 이런 거 관계를 맺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본래 자기들이 일반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고 싶다 이런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특수한 특정한 뭔가 그 발언이 사실 아니고 네. 자기들이 지속적으로 뭔가 이거 자유 독립 국가로서 뭔가 그 대우를 받고 싶다. 그 차원에서 하나의 그 언술이다 이래 봐야 되겠죠. 그게 저희가 이제 가끔 사용하는 단어지만 통미봉남이라고 그래서 네, 네. 미국하고 직접 대화를 하고 남한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는 이런 전술을 가끔 사용한단 말입니다. 네, 네. 이게 이번에도 미국에다가 또 대화의 제스처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예. 북한은요 미국하고 대화 그러니까 네. 남한하고 대화 이것을 지금 지금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항상 이런 패턴을 반복을 해왔습니다. 군사적 긴장 조성, 예를 들어 핵실험이라든가 예. 로켓 발사라든가 이런 것을 막 해놓고 뭐 전쟁 상태, 준전시 상태 이런 식으로 해놓고 네.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대내적으로 자기들의 예. 그 체제 결속을 위해서 사용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우리한테 설거머니 대화를 제의를 합니다. 이것이 반복돼 왔습니다. 그다음이 이번에도 보상이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 이번에도 예,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예.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대화 제스처를 먼저 썼죠. 지난번에 이수용이가 외상인데 예. 유엔에 가서 소위 이제 그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을 하면은 자기들의 핵실험을 중단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그 대화의 제스처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자주권 문제를 얘기하면서 소위 그 평화 체제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대화를 그 모색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물론 잘 아시다시피 뭐 군사 회담을 중심으로 해서 또 대남 관계 개선을 위한 또 대화를 모색하는 그런 어떤 행태를 사실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이런 문제들은 예. 북한이 대화의 그 제스처를 쓴다고 해서 우리가 네. 이제 핵을 4차 핵실험 이후에는 이것이 호락호락하게 우리가 그것을 덥석 그 잡을 정도로 그 하기가 어렵게 됐다. 그만큼 이제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라든가 이런 행보가 없이는 아마 북한이 대화의 제스처를 쓴다고 손치더라도 미국을 비롯해 가지고 뭐 한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겠죠. 한미일이 동시에 여기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김정은의 환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우리 청와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일절 대꾸도 않고 네. 그 해당 부처 그러니까 예. 통일부에서 이제 대응을 내놨는데 그렇죠.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일축을 예. 했는데, 그러니까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요, 그 북한이 사실 이런 행태를 되풀이해 예. 왔기 때문에 미국만 하더라도 북한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 지금 특히 오바마 행정부에서 그 다음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뭐 이전에도 우리 익히 알고 있었지만 특히 이제 북한의 이러한 행태가 되풀이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어떤 되풀이된 행태를 사실 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하는 예. 사실 우리가 북한이 어떠한 그 나쁜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단호한 어떤 대응을 한다고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북한의 메시지를 준 것이 사실 박근혜 정부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북한이 이런 형태로 사실 핵폭이라고 하는 진정성이 없이 자기들이 오히려 핵을 과시하고 핵국가로서 예. 뭔가 과시하려고 하는 뭐 세계 비핵화라든가 이런 어떤 추상적인 그 행태로 나온다고 해서 이 대화를 제의하고 이런 데는 예. 이것을 진정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은 뭐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중국 분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번에 중국은 대표가 참석을 하지 않았고 다만 그 신문에 그 네. 인민일보 등의 그 축전의 내용이 게재가 됐어요. 네,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좋은 의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사실은 그 북한은 이런 점을 아주 그 유심히 뭔가 그 반성하는 차원에서 좀 봐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중국조차도 북한이 이번에 만약에 5차 핵실험을 했다. 이렇게 된다면 아마 중국이 앞장서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뭐 붕괴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최소한 흔들 수 있는 이런 직접적인 개입까지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사실은 중국 역시도 이런 그 핵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평화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중국과 북한 간의 어떤 그 관계는 그래도 그 전통적인 우방 국가고 그리고 또 몇 없는 아직까지 사회주의 어떤 색채를 갖고 있는 그런 또 임금 국가기도 하고 해서 소위 이제 보통 사회주의 국가 간의 어떤 최소한의 관계, 이 예. 공식적인 관계 거기만 어느 정도 그 의사 표시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자, 6일부터 이제 노동당 7차 노동당 네.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6, 7, 8일인데요. 네. 이게 통상 언제까지 갈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통상 한 6일 정도도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6일이요? 예, 한 6일 정도, 6, 7일 예. 정도도 갈 수가 있는데 예. 뭐 이번 경우는 지금 이제 36년 만에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걸 동시에 무슨 뭐 총화 보고라든가 이런 네. 그 하나의 그 행사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도 또 곁들이면서 뭔가 이 잔치 분위기를 낸다고 한다는 그런 그 의미도 좀 있거든요. 예. 자, 그렇게 된다면은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할 가능성이 사실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래 할 수 있는 것은 예. 김정은이가 사실은 핵 보유국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는 것은 네. 우리가 하나 그 유심히 관찰해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네. 이제 김정은 체제 자체는 예. 바로 핵 그 함정에 빠졌다. 이미. 예, 이미 빠졌다. 예. 왜냐하면 이제 김정은은 이건 핵 때문에 어떤 면에서 개방도 할 수 없고 개혁도 할 수 없고 그걸 통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경제 발전하기도 사실 어려운 상황으로 네.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핵 국가로서의 뭔가 시위를 하기 위해서 핵실험을 하게 되면 될수록 네. 김정은 체제의 어떤 단명을 가져오는 그런 트랩에 빠져버렸다. 함정에 빠져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이걸 들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북한 제7차 노동당 대회 소식 저 정영태 박사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